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는요 28페이지. 강의 노트 노. 강의 노트는요 26페이지요. 26 의사표 시험이 발생되어 있죠? 26을 보세요. 강의 노트 26. 그 다음에요 문제죠? 문제집이요. 문제집은요 106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봐보세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지를 쓰고요. 편지를 그다음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읽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편지를 쓰는 것을 말하면 이것을 표백주의라고 하고요. 표백주의요. 그 다음에 편지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발신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편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도달주의라고 얘기하고요. 편지를 읽는 것을요, 요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표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에다 쓰는 거죠. 이것을 상대방이 없을 때요. 상대방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서. 유언서 같은 것은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겉이 하얀 데다 쓰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신이잖아요. 발신인 것은 예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이 있을 때요. 상대방이 있을 때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예외가 돼요. 요지주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이요 지배권의 범위네요. 지배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할 수 있는 이렇게요. 그러면 지배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요 현실적인 수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령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을 지배권의 범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요 가족 있죠. 가족이 수령을 해도 그것을 수령으로 보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수령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지할 수 있는 이죠. 그러면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주의가 돼. 알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돼.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도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격지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격지자가 있고 대화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격지자죠. 격지자는요 여기 청약이 있고 뭐가 있죠? 승낙이 있잖아요. 청약은 뭐냐면 도달주의가 되고요. 승낙은 발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대화자 있죠? 대화자는 청약하고 뭐가 있다? 승낙이 있잖아요. 이 둘 다가 도달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여기 보면 격지자에 있어요. 청약에 대한 승낙이죠. 그건 발신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 격지자가 안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승낙, 이것을 무슨 주의란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요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면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는 격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잖아요. 2월 1일 편지를 발송을 했어요. 뭐라고 발송하냐? 1억 원에 사라고 발송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서 2월 10날이요. 편지가 을한테 도달을 해요. 도달이요. 이렇게요. 2월 10날. 발송했는데 2월 10날 도달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도달할 때부터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고요. 편지는 도달하잖아요. 도달하면 이것을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청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청약은 도달주의니까 도달해야 청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편지를요. 2월 1일 발송하고 2월 5일 날 사망했어요. 사망해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 사망했어도 편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죠. 상속인이. 그러니까 아직 도달도 안 했죠. 그러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럼 우리는 봐봐요. 도달하면 뭘 못한다? 철회를 못하죠. 그럼 언제 철회할 수 있어요? 도달하기 전.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도달하기 전에. 됐죠? 편지가 2월 10일 을한테 도달할 때요. 편지가 도달할 때 을이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수령무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해. 수령무능력자다. 이렇게.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 제한능력자, 이것을 수령무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수령무능력이다. 그럼 이게 수령무능력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면 그 말은 뭐냐면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인데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답은 을의 경우 도달을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도달을요. 그럼 을이 갑한테요. 을이 갑한테는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을이 갑한테는. 그럼 만약에 을의 법정 대리인이죠.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면 그때는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고요. 만약에 또 뭐가 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112조고요. 113조 뭐냐면 공시송달을 해요. 원래 공시송달을 할 때는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편지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소가 어딘지 거주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이사 가가지고 전입신고도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공시송달은 과실 없이 해요. 가장 중요한 게 과실 없이 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할 때 과실 없이 그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과실 없이 이렇게 그걸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할 때 알겠죠? 이것을 먼저 공시송달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강의 노트에 보면 27페이지하고 27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라 나왔죠? 20 보면 쓰고 붙이고 받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오른쪽 박스 보면 상대방이 없는 것, 상대방이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이 있는 것은 격지장안하고 대화장안. 잘 봐야 돼요. 지금 격지장안을 보면 까맣게 돼 있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박스 봐봐. 도달이라는 것이 뭐냐? 도달 박스 밑에 박스.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인데 다른 말로 뭐냐?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뭘 필요는 없다? 알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도달 밑에 봐봐. 도달 밑에. 도달 밑에 보면 신문 광고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통 우편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줄고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그것도 안 돼. 그럼요 맨 밑에 보면요 등기 우편이라든가 내용 증명 우편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은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죠. 반송이 맞아 도달로 보지 않는 거. 반송이 안 되는데 도달로 보지 않는 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뭐만 해뒀다? 전입 신고만 해둔 경우 그때는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도달주의 예외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도달주의 예외. 그 도달주의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발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4번이에요. 격지자를 뭐로 바꾼다? 대화자로 바꿀 수 있게. 대화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무조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오른쪽이 공시송달이죠. 공시송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까맣게 되어 있죠. 표의자가 뭐 없이? 과실 없이예요. 과실 없이 이렇게.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52번을 보셔요. 문제 52번이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민법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2번요.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106페이지 문제지. 106페이지 52번이요. 알겠죠? 다음 3번은요.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죠?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했다. 편지가 도달했는데 그 전에 사망했어. 여기 이거 얘기하죠. 도달했는데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긴다. 알죠? 도달하면 생긴다. 누가 책임진다? 사망했으니까 상속인이 책임을 져요. 상속인이요. 그 다음에요 4번은 과실 없이. 그게 가장 중요해. 맨 끝에 이러면요 공시송달 박스 해봐. 공시송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과실 없이 이렇게. 5번이요 줄거 보통우편이요. 보통우편하고 신문광고. 보통우편하고 신문광고를 맨 두 번째 줄 끝에요.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3번을 봐보세요. 틀린 것은요 1번이요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 줄거요. 그러면 수령무능력자 이렇게. 수령무능력자 이렇게. 그러면 도달이다 아니다? 도달이 되지 아니한다. 2번이요 상대방이 이유 없이 줄거요 고의로 수령을 거절하죠. 고의로 수령을 거절해도
뭐로 본다? 도달로 본다. 3번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최고하죠. 이런 봐봐. 상대방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뭐로 본다? 발하냐 발. 무슨 죄? 발신주의. 그건 추인이다 추인거절이다 추인거절. 그래서 지금 발신주의에 의한다. 발신주의 이 말이에요. 알죠? 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발. 4번은요. 의사표시가 사고에 의해서 연착 사고 연착 동점하고 모든 것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책임을 져. 그것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된다. 의사표시자. 그것을 표의자라고 얘기를 해. 5번요. 발신 후 도달전. 여기 봐봐요. 도달전. 여기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도달 전 줄것이고 맨 끝에 철회 줄것이고 도달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무슨 지이다? 도달주의다. 편지를 도달하면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대리를 봐. 여러분요, 대리는 이미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대리는요. 여러분요, 간단하게 지금부터 대리 한번 본다면 다 배웠죠? 자, 한번 봐봐. 여기. 대리는요, 먼저 갑하고 이렇게 대리는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갑이죠. 갑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죠. 그러면 여기 갑이 이제 을하고 있죠. 갑이 이제 을에게 뭐란다? 대리권을 주죠. 이 대리권을 뭐란다? 먼저 발생을 하죠.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변경하고 소멸하죠. 대리는 어느 하나만 봐가지고 대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발생할 때는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대리가 있어? 임의 대리가 있죠. 법정 대리는요, 법원의 선임, 법원이 선임한 경우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죠. 이 법률 규정은 친권자하고 뭐가 있다? 친권자. 그 다음에 또요, 뭐냐면 후견인 이렇게 있죠. 후견인이 있고요. 법원이 선임하죠. 법원이 선임할 때는 뭐를 한다? 법원. 그래서 법원이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라고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임의대리죠. 여기 임의대리는 뭐다? 임의대리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요,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가 있고 단독이 있고 계약이 있다고 얘기했죠. 단독은 뭐죠? 수권행위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누구의 단독행위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계약은요,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원인된 법률관계다. 그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된 것을 법률행위에 의한 그것을 임의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변경이 되죠.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다,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범위 바뀌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하는 것은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체결의 대리권이다. 매매계약 체결과 그 다음에 뭐에 관한 것? 이행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 이렇게요. 대리권 범위 바뀌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봐라. 그 다음에 돈을 받아라. 영수. 그 다음에 예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인데 매매계약 체결은요. 뭘 한다? 중도금이나 뭐를 받을 수 있다? 잔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이죠. 이행을 하려면 등기까지 해주고 와야 되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잔금, 지급, 기일을 뭐 할 수 있어? 연기해 줄 수 있다. 임의대리는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인은 뭐죠? 능동 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리를 한다? 수동 대리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는데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입찰의 대리권을 줬는데 취하를 한다거나 영수의 대리권을 줬는데 수령 받아와라. 그런데 가서 면제를 하고 온다거나 예금을 하고 오라고 했더니 가서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거나 매도를 하고 오랬더니 매수를 한다. 이런 경우는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돼? 수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존행위죠. 이런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식물이 썩고 있으면 처분하는 것, 그다음에 미등기 건물이 있으면 보존 등기라는 것, 가옥이 낡으면 수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제한 없이요. 그 다음에 이용과 계량이죠. 이용하고 계량이 있다. 이 이용과 계량은 뭘 해야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성질이. 그래서요, 우리는 전 있죠. 밭을요, 대지로 형질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금이요. 예금을 인출하면 된다, 안 된다? 인출하면 안 돼요. 인출해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뭐든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죠.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죠.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중동원 잔금을 수령해서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죠. 이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럼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밖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뭐 할 수 있다? 남용할 수 있죠. 대리권을 남용하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이다? 손해가 되죠. 따라서 본인은 대리권을 뭘 한다? 제한을 해야 되겠죠. 대리권을 제한은 119조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먼저 공동대리 보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이게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동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본인이고 상대방 병이 있고 대리인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말한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무슨 대리를 한다? 능동대리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의사를 표시한 것을 무슨 대리를 한다?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가 대리하는 것이다. 능동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다?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하고 예외적으로 뭘 한다? 공동으로 하라면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뭐냐면 친권자죠. 법률 규정 친권자.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죠? 2명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친권자는 보통이요 2명이니까. 그 다음에 수권행위에서 공동으로 하면 공동으로 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능동대리는 원칙은 각자고 수동은 원칙도 각자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대리인 수이면 각자 대리고 원칙이다,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되고 공동은 안 되는데 능동은 공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동대리는 능동대리하고 똑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러니까 수동대리는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모두 다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준용한다? 수동대리는 부분적으로 준용한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준용한다, 이렇게 수동대리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냐면 124조 보면 124조가 자기계약, 그 다음에 쌍방대리 금지죠. 왜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를 금지하죠? 누구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안 돼. 첫 번째 어느 경우 된다?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자기계약이 가능하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첫 번째는요, 법무사죠. 법무사의 등기사무, 등기사무, 주식이죠.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경우 명의개서, 주식의 명의개서. 그 다음에 누구다? 사채 알선업자, 이렇게요. 사채 알선업자, 이것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더 되는 거 뭐죠? 하나는 되는 거, 하나는 안 되는 거 중요하죠. 아버지가요,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 근데 그 아들이 미성년자예요. 그럼 미성년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증여자가 되고 동시에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이 돼. 자기 혼자 아버지 것을 아들한테 증여한단 말이죠. 아버지 것을 아들한테 증여하면 아들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집안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요, 부가 미성년인 자를 뭐래서 대리해서 증여를 한다, 이 말이죠. 증여. 그것은 미성년자인 자한테 유리하니까 이것은 유효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쌍방대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되는 것, 안 되는 거 뭐냐?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은요, 물건은 하나예요. 물건은 하나인데요, 갑이라는 사람도 이것을 을한테요, 자기한테 경락을 받아달라고, 경매가 나왔는데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주고요, 병도요, 을한테요, 자기한테 경락을 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근데 물건은 딸랑 하나니까 하나. 그럼 이건 어때요?
이것은 지금 쌍방으로부터 대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하나밖에 아니니까 갑한테 주면 병한테 안 되고 병한테 주면 갑한테 안 되잖아요. 판례가 이러한 경우를 뭐라 한다? 그것은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 그래서 물건은 하나인데 동일 물건에 대해서 쌍방으로부터 경락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알죠? 무효. 그래서 이렇게 잘 봐. 그러면 또 뭐냐면 채무이행 있죠. 채무이행. 채무를 이행을 할 때는 두 가지예요. 채무를 이행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원칙. 그런데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뭐다? 다툼이 있다. 기억나나요?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 항병권이 붙은 채무이행. 기한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이런 채무이행은 채무이행 있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물론 대물변제, 대물변제, 그 다음에 상계 이런 것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것, 이런 채무이행은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면 되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왔죠?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나왔죠? 그럼 대리권의 소멸은 어떻게 돼요? 공통으로 소멸되는 것이 있고, 임의 대리에만 소멸되는 것이 있고, 여기요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소멸되는 것은 뭐가 있다? 본인이죠? 본인이 있고, 여기 누가 있어?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본인은 뭐가 있어? 사망만 있죠? 대리는 뭐가 있어? 사망하고, 파산하고, 그 다음에 성렬후견 개시가 있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 임의 대리에만 있다는 것은 본인의 사망이나 대리인의 사망이나 파산이나 성렬후견 개시 이거 여기에다가 덤으로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게 뭐다? 수권행위의 철회,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법정대리죠. 법정대리에만 있는 거 있어. 법정대리에만. 다른 데는 없어. 그럼 법정대리에만 있는 건 뭐냐? 제한능력자가 뭐가 된 경우? 능력자가 된 거. 능력자가 되면 법정대리권이 소멸을 해. 여기까지를 우리 뭐란다? 대리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대리권에 관한 것인가? 소멸하는 것. 순서대로 지금 다 설명한 거죠. 알겠죠? 대리권이 뭐란다?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생하는 것은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다. 특히 임의대리를 뭐란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다. 대리권의 범위, 그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하죠. 그 남용한 것에서 대리권을 뭐한다? 제한을 시켜야 되겠죠. 대리권의 제한, 알겠죠? 제한을 시키는 것은 공동대리하고 자기가 쌍방대리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뭐란다? 소멸하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봤죠? 그럼 이번에 또 뭘 보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번에 이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이제 대리권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다. 이렇게 대리행위다.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이 대리를 을하고 대리라고 본인은 무슨 관계다? 대리관계죠. 대리관계의 표시이다. 즉 갑은 을은 갑을 위해서 뭘 한다? 대리행위를 하죠. 다른 말로 대리행위를 한다는 표시이다. 다른 말로 뭐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위한다는 표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명이다. 그래서 현명주의 이렇게 얘기했죠. 특히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다. OX, X.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이 미성년자로 할지라도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대리인은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현명할 때는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현명할 때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하죠.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도 하죠. 또는요, 우리 했었죠. 갑의 이름을 적고 갑의 인장을, 본인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죠. 이런 경우도 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갑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럼 행위로 본다죠, 본다. 본다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된다? 본다. 대리행위로 보니까요. 대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행위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요. 이 사람이 대리인임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죠? 114, 115. 그러면 아까 우리 했었죠? 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럼 대리인이랄 때는 대리인의 하자가 있을 수 있죠. 대리인의 하자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가요 104조에서 보면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이중매매 배웠죠.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똑같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인의 하자죠. 대리인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본인의 지시란 말이 나와. 지시. 본인의 지시가 있다. 알겠죠? 그럴 때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대리인 하자로서 치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일단요, 본인하고 대리인하고는 뭐가 된다? 본인하고 대리인하고는 뭐가 된다? 동일하게 본다. 동일하게. 그래,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그러면 결국 누가 사기를 친 것이다? 본인이 사기를 친 것이다.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다. 누가 사기를 쳤다?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뭘 해야 돼요? 계약을 뭘 해야 돼? 체결해야 돼.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때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몇 가지? 네 가지를 봐라. 자, 여기서요,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병하고 있고요. 이렇게 병하고 있고, 여기 지금 누가 있다? 을이 있죠? 여기서 갑하고요, 여기 병하고 있죠? 그럼 여기 누가 있다? 을이 있죠? 여기요, 갑하고요, 여기 병하고 있죠? 그럼 여기 누가 있다? 을이 있죠? 여기요, 갑하고, 여기 병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을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대리인이 상대방을요, 뭘 한다? 사기를 치죠? 상대방이요, 대리인을요, 사기를 치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상대방이요, 본인을 이렇게 사기를 치죠? 이번엔요, 본인이요, 상대방을요, 사기를 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때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하게 보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누가 사기를 친 것이다? 본인이 사기를 친 것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번엔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쳤죠?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으면 모든 것은 누가? 본인이 취소를 한다. 여기는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죠? 근데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번에는 본인이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했죠. 사기를 당해서.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대리인의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리인의 하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 복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복대리요. 그럼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여기 을인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어떤 사이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을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복대리로 선임을 해서 계약을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죠.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을 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복임행위라고 하죠. 복임행위는 무슨 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대리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선임. 저 맨 끝에 보면, 없나? 여기 보면 법정 대리는 법원이 선임이라 하죠. 근데 여기는 누가 선임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죠. 그러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그러면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임의 대리. 그럼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니까 현명을 할 때는 대리인의 이름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는요,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니까요. 복대리도 대리인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말이고요. 여러분,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죠? 그럼 법정 대리는 뭐 어떻게 해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법정 대리는요. 그런데 임의 대리는 어떻게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죠. 그런데 법정 대리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복 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법정 대리는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언제든지 복 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죠.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 하죠. 선임 못 하니까 여기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져안죠? 안 지죠. 여기는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여기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임의 대리는 예외가 있죠. 예외.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예외가 있죠. 그러면 예외가 있어요. 이 대리는요,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나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죠.
여기는 뭐다?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책임을 진다? 어떤 책임? 선임하고 감독. 선임, 감독의 무슨 책임? 과실. 과실 책임을 진다. 여기는 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하냐? 항상 이걸 바꿔.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달라져. 그냥 선임하면 무과실 책임이죠. 이런 무과실한 말이 뭐예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책임이에요?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 달라지죠? 이렇게요. 이걸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이아그램을 보죠. 이건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대리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복대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사망하죠. 그럼 본인 뱃속 안에 대리인과 복대리가 들어있죠. 둘 다 대리권이 없어지고 복대리권이 없어지죠. 대리인이 사망이나 파산이나 피성의 요인이 되죠. 그럼 대리권 없어지고 복대권도 없어지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다 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복대권보다 크니까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문제는요. 복대리는요. 대리인의 권한보다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복대리가 대리인의 권한을 넘어선다? 그럼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 대리가 된다. 여기까지 뭐란다? 복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뭐죠? 그 다음에 현명을 했다? 현명?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유권 대리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그런데 현명을 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무권 대리가 죠.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더라도 먼저 지금 여기까지 된 것 있죠? 여기까지 된 게 이제 시험 보는 문제, 뭐죠? 문제랑 풀어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리는요 전체가 대리잖아요. 전체가. 이거 말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되냐? 여기뿐만 아니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까지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기니까 일단 한번 본단 말이죠. 자, 어디로 보시냐? 56번에요. 페이지 이름요. 107페이지. 문제죠. 107. 107페이지 대리. 107페이지요. 몇 번이냐? 문제요. 56번. 문제 56번부터 봐, 지금부터. 알겠죠? 1번. 수동대리에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돼. 왜 그러냐? 이러면 아까 말했죠? 능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만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대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준용 거기를 주고 시고 수동대리는 공동대리 X라고 써. 수동대리는 공동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능동대리에 관한 것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번요 수동대리란 뭐예요? 봐봐요. 우리가 능동하고 수동이죠. 능동하고 수동, 능동은 어때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수동은요 대리인이 상대방 의사 표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사 표시를 상대방한테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하는 경우를 무슨 대리를 한다? 능동이라고 하죠. 능동. 3번요 수동대리는 수동이고 능동이 필요 없어. 대리인은 무조건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왜? 모든 책임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4번은요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 수동대리도 수동대리 줄고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다. 언제나 각자 대리. 언제나. 그 다음에 5번요 수동대리는 무권대리가 필요 없어요. 수동이고 능동이고 다 대리권 없이 하면 다 무권대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57번은요 대리인이 여럿 줄고 여럿 대리인이 여럿 그러면 여럿이면 수인이죠. 그러면요 달리 정했으면 무슨 대리를 한다? 두 번째 줄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 틀렸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 각자 대리 원칙이에요. 2번요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제한 능력자인 을과 줄고 그럼 누가 지금 미성년자냐? 을이 미성년자예요. 위임 계약을 체결 저기 줄고 위임 계약을 체결 그래서 계약 동그라미하고 써. 을은요 을은 취소 가능. 을은 취소할 수 있어.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줄고요.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 거기 줄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죠. 선임. 그럼 우리는요 행위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죠. 써 거기요. 대리 행위는 취소 X.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임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성년자니까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으나 뭐는 못한다?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다.
왜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다? 그것은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3번은요. 갑이 을에게요.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 동그라미 체결. 체결의 대리권리는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해제할 권한도 있다. 거기에 틀렸어. 해제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요. 우리가 계약 체결은 해제할 권한이 없다. 극과 극이다. 자, 4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그걸 줄고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그래? 현명 X죠. 현명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맨 끝에 을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래야지. 본다. 그럼 봐봐.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기다 써. 추정한다고 돼 있죠?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하고 반대 개념이냐? 추정이라고 돼 있죠? 추정은 반대는 안 돼. 반대 개념으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추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지금. 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5번은요. 본인의 사망, 성희롱인 개시, 파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안 돼. 본인은 뭘 바꿔야 돼? 대리인으로 바꿔야 돼. 알겠죠? 대리는 사망, 그 다음에 성희롱인 개시, 파산 이렇게. 그럼 대리는요. 대리하고 반대가 되는 대리 말고 누구죠? 본인 있죠? 본인은 오직 뭐밖에 없어? 사망밖에 없다. 자, 58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이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죠. 갑의 대리인 을이 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죠.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을이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되었지만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병은 매매계약을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을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갑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누가 지금 있냐? 을의 기망이죠. 그러면 을은 누구하고 동일하다? 본인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본인 갑이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죠. 그래서 갑이 모르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거기 줄 것이고 거기다 써 알든 모르든 알든지 모르든지 병은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2번요.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것 줄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뭐란다? 그것을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하지 않는다. 그건 누구를 위한 걸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갑이다, 을이다,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두 번째 줄 갑 자신을 위한 걸 본다. 틀렸어.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3번요. 을이 갑의 위임장을 제시 줄고 위임장을 제시.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런 봐. 현명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 대리인이 지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여기 지금 위임장을 제시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끝에 원칙적으로 두 번째 줄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냐? 있다. 자, 4번 을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다. 대리권 소멸 후. 대리권 소멸 후 그러면 여러분 봐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리죠? 그럼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리 이러면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리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하고 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두 가지 다 뭐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되가 되려면 표현대리는 반드시 무권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가 표현대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선의 무과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정당한 이유. 그래서 병의 선의만으로 틀렸죠. 병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래 선의 플러스 무과실. 5번요. 을이 공법상의 행위 줄고 공법상 그것을 말한다. 등기 사무 등기 공법 동그라미하고 공법상에 대해 대리권을 갖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줄과 표현대리, 표현대리 그것을 뭐란다? 대물변제. 그러면 대물변제를 뭐란다? 사법상행위라고 그래. 대물변제, 사법상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본은 뭐다? 공법이죠. 표현대리 뭐다? 사법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 옆줄 써, 옆줄 공.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본대권하고 표현대리는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뭐라고도 뭐하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무방하다 이렇게. 자, 59번은요.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까지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을 뭐란다? 현명이라고 해. 현명하지 않고 한 대리인의 효과는 누구를 위한 걸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 따라서 그때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2번 상행위하고 수동대리 상행위하고 수동대리는 현명이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누구의 이익? 자기의 이익을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줄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악이란 말은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은 본인 책임 X 이 말이죠. 본인 책임 X.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4번요.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줄거요. 대리인이 맨 앞에 줄거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 거기까지 줄거서 거기다 써. 맨 앞에가 뭐라 나왔죠? 대리인이 그랬죠? 대리인이 그걸 뭐냐? 본인임을 가장한 경우 이 말이죠. 본인임을 가장한 경우. 왜냐면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인장을 찍었죠? 이것을 다른 말로 대리인이 본인임을 가장한 경우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법률가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러면 4번은요. 5번이요.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60번은요. 갑의 임의대리인 을 줄거 봐. 갑의 승낙 줄거 봐. 복대리인 선임 줄거 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봐요, 여러분요. 아까 우리 뭐를 했냐? 복대리 있었죠? 복대리에서 봐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못하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임하죠. 그래서 임의대리인 을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원래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복대리권이 소멸하죠. 여기 한번 봐. 그럼 복대리권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성년,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이라든가 한정, 후견, 개시는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5번 봐봐요. 5번은 수권행위를 처리하죠. 그럼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임의대리권이 소멸하죠.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해. 알겠죠? 그래서 수권행위 처리는 뭐다? 이퀄 임의대리권 소멸 이 말이죠. 그럼 임의대리권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61번이요. 복대리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아 틀렸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보다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우리가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은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대리인 자신이 직접 법령하거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근데 지금 여기는 뭐죠?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했죠. 그럼 몇 줄 한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3번은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이 줄고 대리 밑에 와서 본인의 이름으로 이 말이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복대리는요. 맨 앞에 와서 복대리는 이 3번의 복대리는요. 복임행위죠. 복임행위.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대리는 복임행위예요.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퀄 복임행위 이퀄 대리인의 이름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대리행위하고 복임행위는 전혀 다르죠.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4번은요.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법정 대리 봐봐요. 이런 봐봐.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어떻게 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 책임. 그래서 본인은 선임 감독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면 거기 보면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를 갖다 그럼 선임 감독사 책임만 진다.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는 본인의 명시행 금지가 있더라도 그러면 안 돼. 있더라도 뭐로 바꾼다? 명시행 금지가 없는 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우리 딱 한 번 나왔어. 자, 62번은요. 1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거죠. 맞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틀렸죠. 여기 보면 대리인이 선임 맞죠? 여기까지. 그런데 누구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이죠. 2번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고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어. 본인의 허락 봐봐 여기.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복대리인 선임하면 어떤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이런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 거기 줄고 대리인의 범위를 초과 본인은 그 행위를 대리인을 초과한다 말은 초과란 말은 무권대리란 말이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본인은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4번은요.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틀렸죠.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법정 대리는 틀렸죠.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알겠죠?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뀐 것이요. 이게 뒤가요. 여기까지 뭐냐면 여러분요. 복대리에 관한 것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 63번 봐봐. 63번부터가 뭐냐면 이것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63번부터가 무권대리. 거기다 써봐. 무권대리는요. 문제가 조금 많아. 그래서 무권대리는 68번까지가 무권대리 한 장, 두 장. 63번부터 68번 거기까지 밑에 맨 끝에 거기가 무권대리니까 잠깐 쉬었다 이러면요. 이제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있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도록 다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봐봐. 우리가 대리한 것은 우리가 대리를 풀어보니까 유권대리를 다 해서 유권대리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권대리 속에 무권대리도 들어있고 표현대리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요. 처음부터까지 한번 딱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일단 머릿속에 한번 딱 집어넣어야 돼. 알겠죠? 그냥 집어 들어가. 알겠죠? 지금 밥 먹고 식곤증이 있어가지고 그래. 오후에 강의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뭐냐? 무권대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 한번 다 보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